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행정론 제7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만요. 그렇죠. 지방자치행정론 공동체행정론으로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바탕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시장, 정부, 시민사회다. 그리고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하고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또 시민사회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돌아간다. 그런데 이 정부가 하는 일은 국가 전체에 관련된 일은 중앙정부가 하고 특정한 지역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은 지방정부가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지방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배우는 것이 지방자치행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학하고 연결하면 제가 행정학을 뭐라고 그랬냐면 행정학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방법, 일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일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시간 중심으로 보면은 plan, do, see, feedback 이 네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집행하고 그리고 집행된 결과가 잘 됐는지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또는 다음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환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계획하고 플래닝, 그 다음에 집행하고 doing, 그 다음에 평가하고 see, review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피드백, 환류하는 이런 네 가지 과정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네 가지 과정이 돌아가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일을 하려면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만들어야 돼요. 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 7장에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그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사람 하는 거는 지방인사행정 이렇게 되겠죠. 조직을 하면 지방조직론이 되겠죠. 근데 이 7장에서 배우는 거는 지방재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돈을 만들어다가 어디에다가 돈을 쓰는가,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어떻게 쓰는가, 요거 배우는 것이 제7장 지방정부는 어떻게 살림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1학기에는 공공경제론 수업을 하는데 공공경제론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어떻게 쓰는가, 어디서 돈을 끌어와서 어디에다가 쓰는가, 이거 배우는 것이 재무행정론이고 지방자치에서는 이것을 지방재정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살림살이를 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할 것이냐, 이게 뭐냐면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살림살이 하면서 엄마가 정한 원칙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은 절대 빚을 내지 않을 거야.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집은 우리 집은 절대 주식이나 이런 것들 위험한 건 하지 않아. 이런 원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이 시장에 있어요. 그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고 우리가 배우는 거는 지방정부, 공공부문의 재정운영이니까 여기서 기본 원칙으로 삼는 거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건전재정을 해라. 재정이 건전하다. 사운드라고 하죠. 사운드 financial state. 그래서 사운드가 소리란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는 건전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수지균형을 맞춰라. 수지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맞춰라. 수입이 100만 원인데 지출을 200만 원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이 100만 원이 빵꾸 나는 거죠. 그 빵꾸 나는 것만큼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이제 신용카드를 쓰는데 신용카드는 다 빚이에요. 사실은 한 달 뒤에 그 신용 결제한 거를 갚아야 되죠. 한 달 빚 쓰는 게 신용카드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신용카드라는 이름이 붙였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 돈이 나가면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결정해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 수입이 얼마 되는가를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수입에 맞추어서 지출을 결정해야지 지출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수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민간기업에서는 지출을 먼저 결정하고 돈을 끌어와야 돼요. 수입을 만들어내야 되죠. 내 수입이 없으면 다른 쪽에서 돈을 끌어와야 돼요. 이거를 자본 조달, 파이낸싱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민간 기업들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죠. 그래서 남의 돈을 빌려다가 돈을 벌어서 또 갚고 그렇게 해서 자기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게 민간 부분이라고 본다면 공공 부분은 그것을 잘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함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 재정의 자주성은 스스로 자립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 지방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국가의 일을 대신하는 기관 위임 또는 위탁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체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스스로 하는 거. 여러분들도 엄마가 시켜서 하는 일들 할 때는 그러면 엄마 일을 하는 거니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엄마한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어. 내 기타가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기타 학원에 다니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이 됐으니까 방학 때 이럴 때는 알바를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자주성, 지방재정의 자주성이라고. 그래서 국가의 입장에서도 국가의 일을 시키면 국가가 돈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일, 예를 들면 주민등록하는 일이 지방 그 동사무소에서 하지만 그 국가의 일이라고 했죠. 그거는 국가가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지자체 넘겨서 하는 게 지자체는 자기 일이면 자기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재원 조달하는 거를 자주재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주재원이 뭐냐?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을 스스로 번 돈을 말하는 거죠. 반대로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옮겨오는 돈, 이런 돈은 자주재원이 아니고 의존재원 또는 이전재원, 트랜스퍼 된다고 하는 거죠. 디펜던트한 돈이고, 그래서 그런 재원은 자체 사업에는 쓰지 말아야 된다. 이 원칙이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정부는 국가의 대한민국 전체의 부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시책을 할 때는 국가 시책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지자체는 중앙정부, 국가의 시책,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백신 사업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는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국가 시책에 대한 부담은 이것이 전적으로 국가의 일이면 국가가 돈을 대야 되지만 그 지방에도 이익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방도 함께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그래서 많은 국가 시책은 국고 보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오는데 예를 들면 대전시에 다리 하나를 놓는다. 이거는 대전 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와서 관광객이 올 수도 있고 뭐 주민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된 돈은 대전시가 내야 되지만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그러한 다리다 또는 길이다. 이럴 때는 국가가 일정 부분은 돈을 대는 것이죠. 그걸 국가 보조금이라고 그래요. 국가 보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비는 얼마로 할 것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떤 일을 하실 때도 내가 너 학원 다니는 일이 아빠 엄마 입장에서는 너 교육하는 책임 때문에 너한테 하는데 아빠가 예를 들면 한 달에 30만 원 된다. 아빠가 20만 원 낼 테니까 네 돈으로 10만 원 내. 이렇게 하면 30만 원 중에 국고 아버지가 부담하는 것이
3분의 2, 66.6%가 되는 것이고 내가 부담하는 것이 3분의 1, 33.3%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동 부담할 때 그 비율을 본다 이거죠. 그래서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건전재정 그리고 국가 시책의 구현 이런 내용들이 지방자치법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plan, do, see, feedback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행정하는 거 재무행정이라고 그랬죠. 재무행정에도 plan, do, see, feedback이 돌아가요. 1년 동안. 여러분들도 사실은 저하고 공공경제론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는 1년 살림살이가 내가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시고 내년도 계획을 짜서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내가 매달 얼마를 벌어서 매달 얼만큼을 썼네. 이런 것들 제가 공공경제론 시간에 발표를 시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공공부문 즉 정부 영역에서도 늘 이런 그냥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돼요. 그 계획을 뭐라고 하냐면 예산이라고 해요. 예산. 그리고 1년 돈을 다 쓰고 나서 검사를 맡아야 돼요. 내가 돈을 계획한 대로 잘 썼는가. 그거 돌아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결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과 결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단위를 회계연도 이렇게 하고 회계라고 하는 거는 펀드 그래서 돈 주머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은 어떻게 썼는지 뒷주머니에 있는 돈은 어떻게 썼는지 이게 회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주머니에 돈이 1년 동안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썼는지 뒷주머니에 있는 거는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썼는지 그래서 회계별로 1년 내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단위로 봅니다. 물론 우리 한남대학교나 중고등학교 이런 데는 학교 회계는 3월 달에 개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계연도 기준이 1년이라고 하는 게 3월 1일에 시작해서 2월 28일에 끝나는 회계연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들도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연도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들도 있고 6월에 끝나는 7월 1일에 시작해서 6월 30일에 끝나는 그런 데도 돼 있어요. 미국은 회계연도가 9월 달에 시작해서 9월 1일 날 시작해서 8월 31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그런 관습과 습관이 다른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에서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난다. 그리고 돈주머니는 전체 큰 돈을 쓰는 일반 회계와 특별하게 챙겨놓는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고 이 특별회계는 법률과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만든 법을 조례라고 해요. 조례와 법률의 차이는 법률은 대한민국 전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전시 조례라 그러면 대전 시민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하게는 특별하다는 특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걷고 특별하게 그 부분에만 지출하는 것, 그거를 특별회계라고 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돈을 쓸 때도 그냥 매달 살림하는 거는 아빠 월급 받아가지고 엄마 월급 받아가지고 모아서 그 돈 쓰는 거는 일반 회계라고 볼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집을 사야 되겠다 아니면 자동차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저축을 하잖아요. 이거는 특별회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는 이렇게 플랜, 두, 시, 피드백이 예산의 계획, 예산의 집행, 그 다음에 결산에 대한 피드백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공공부문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은 역시 플래닝이에요. 플래닝. 즉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년도 돈을 얼마큼 쓸 것인가. 대전시에 대해서 뒤에 살펴보겠지만 대전시는 1년에 한 7조 원을 씁니다. 그럼 7조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서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누가 가져오라고 그래요? 돈을 내는 사람. 실제 그 돈의 주인은 시민들이니까. 근데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해요? 시민들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것을 대신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의 민주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이 예산 시즌이에요. 국가는 국가대로 정부가 내년도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600조 원을 쓰거든요. 대한민국 정부가. 600조 원을 어디에다 얼마, 국방비에 얼마, 사회복지에 얼마, 그다음에 SOC에 얼마 이렇게 계획서를 짜가지고 지금 국민의 대표는 국회에 내놨어요. 그럼 국회가 그것을 심의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써라 하고 땅땅땅 해주는 걸 승인이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하게 대전시 살림 같으면은 대전시장이 내년도에 7조 원 정도를 이렇게 조달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나 주민 주권이니까, 주민이 주인이니까 주민들이 허락해 주십시오. 승인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민이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들, 대전시 의회 의원들한테 그 일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은 편성, 그 계획서를 짜는 걸 편성이라고 그래요. 플래닝. 그 예산의 편성은 누가 하냐면 단체장이 합니다. 단체장이 회계년도 개시,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50일 전에 편성을 해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지금은 2022년 예산을 짜서, 그러니까 12월 달이 30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1월 20일까지는 지방의회에 제출을 하면 그 한 달 정도 40일 동안 지방의회에서 다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 계획이 잘 짜져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예산 심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계획표대로 해라, 아니면 이건 고쳐라,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언제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그러니까 1월 1일 날 시작을 하니까 12월 16일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결을 해줘야 돼요.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구는 그보다 좀 더 늦게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을 해주도록 지방자치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짜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오고 갑자기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돈 쓰는 계획을 짜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그래요. 추가 경정 예산이 짜지면 미리 짠 예산, 요거는 뭐냐면 본 예산이라고 그래요. 본 예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가해지는 것, 이거를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새롭게 편성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기관 대립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은 그렇고 결산, 그러면 1년에 돈을 다 썼어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1년이 끝나잖아요. 그 12월 31일 기준으로 마감을 잡아요. 클로징, 마감을 잡아요. 그래야 정리가 되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마감을 잡아서 그때의 돈을 어떻게 써 있는가를 또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정리를 해서 다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작년 계획이 이랬는데 제가 이거는 계획대로 다 했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다르게 썼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한 달 용돈을 주시면서 이거 어떻게 쓸 건지 계획 세워봐. 그래, 이 계획대로 써라 하고 용돈을 주셨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야, 한 달 지났으니까 지난달에 돈 어떻게 썼는지 가져와봐. 이렇게 보면 계획서하고 실제 쓴 거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책값이 비쌌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획보다 더 많이 썼어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택시 타려고 그랬는데 버스 타도 돼가지고 계획보다 적게 썼어요. 그럼 교통비가 떨어지고 책값은 올라가고, 이렇게 계획과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이해할 만한지 그거를 실제 돈의 주인은 시민들, 주민들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직접 시민들한테 못하니까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잘 썼는지. 그래서 출납 폐쇄라고 하는 거는 12월 31일 이후에 다 정리를, 폐쇄, 클로징, 폐쇄란보다는 최종 정리를 한 후에 80일 동안 그래도 그 문서를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2달 반을 주는 거예요. 2달 반 동안 워낙 1년 동안 쓴 돈이 많으니까 대전시 같으면 7조 원을 다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80일 정도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80일 정도 이렇게 결산서를 만들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이거 동일하게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꼼꼼히 살펴봐요. 그 과정을 심의라고 해요. 그리고 니네 이 정도 이렇게 썼으면 계획대로 잘 쓴 거야. 아니면 야 이건 잘못 썼네. 이거는 고쳐. 이렇게 결산서에 대해서 심의 승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위법한 지출, 부당한 지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고쳐라.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 제1차 정례회가 2번 있는데 예산을 하는 정례회가 있고 결산을 하는 정례회가 있는데 결산 심의를 먼저 해요. 그래가지고 이 시정 조치를 보고 니네 작년에 계획하고 잘못한 것들 이거는 고쳐. 아버지가 딱 결산서를 보고 야 지난달 이런 부분은 네가 잘못했네. 다음 달 계획서에 이거 고쳐서 해라. 이게 피드백이에요. 환류래요. 환류. 모든 세상 돌아가는 거에는 환류가 음식 댓글 다는 거 있잖아요. 음식점에 갔다 와가지고 이거 맛있었어. 뭐 이렇게 다는 게 이게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그런 잘못된 것도 피드백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대기업들은 피드백을 굉장히 좋아해요. 부정적인 피드백도 굉장히 환영해요. 왜냐하면 그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인생은 오답 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답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 것을 발견하고 더 새롭게, 더 좋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군데군데 보면은 실패 박람회라는 것들이 많이 열려요. 옛날에 실패하면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열심히 도전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지. 근데 왜 실패했는지를 따져보고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정부의 결산서는 상급기관, 여기서 말한 상급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로 따지면은 대전시 같으면 국가가 있잖아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행정안전부에 이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대덕구라고 하면 대덕구의 상위기관은 대전시 대덕구잖아요. 대덕구청에서 만든 결산서는 대전시 그리고 행정안전부에도 보고하고 재정공시라고 그래가지고 홈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돈 어떻게 썼는지 다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거를 고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살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고 공공부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plan, do, see, 피드백의 과정을 거쳐서 살림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것을 배우고 나중에 공무원이 되든 공공기관에 되든 어떤 살림부서, 예산부서 또는 결산부서에 가면은 이러한 일들을 하실 때 plan, do, see, feedback.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방재정이나 재무행정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돈 쓰는 것도 절대 그냥 막 쓰지 않아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돈 쓰는 것도 계획서에 있는지를 보고 계획서에 있는 대로 써야 돼요. 계획서에 없으면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돈을 쓴다. 공공부문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이제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 대전시 것도 사례를 보는데 이거는 다음 동영상, 2번째 동영상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의 첫 번째 동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강의 조만간 또 올려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